전기 파트에서 세 번째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전기에너지 전환부터 발전기까지예요. 이유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원리, 다음에 실제로 되는 것이고 수치화는 별로 안 배울 겁니다. 단 수치화는 여기 전력량까지만 수치화가 좀 필요합니다. 전기에너지까지. 먼저 전기에너지 변환을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전기 또는 전류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나 램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꾸냐? 빛 에너지로 바꾸겠죠. 이런 형상으로 우리들 주변의 전기 기구들은 특정한 전기 에너지를 전체를 특정한 에너지 형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 선풍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있지요. 엘리베이터는 모터를 사용해서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지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히터, 전기 히터 같은 경우 전기 담요 혹은 여러분들 보건실에 가서 따뜻하게 되는 그런 전기요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로 바꿔주지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전기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기 에너지 사용하냐? 이유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해야 양을 측정이 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쉽게 전환을 시킬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받아서 쓰는데 전선을 가지고 공급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전소라는 곳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각 가정, 각 공장, 회사, 학교 등으로 전기를 다 공급시켜 주는데 전기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전선만 있으면. 그래서 전선으로 다 이동시켜 주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바꿔줘서 사용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들 주변에 사용합니다.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력.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가 이거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력의 단위는 W라고 하고 와트라고 쓰거든요. 이거 많이 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요? 와트는 사실은 일률의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에서 전기 빼고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1초에 하는 1의 양 일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의 일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데 단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초로 나누어서 우리가 전력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력은 이렇게 구해요. 보통 전류와 전압을 곱해서 구합니다. 쉽지요. 전류. 이 회로에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느냐,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이 몇 볼트냐를 가지고 전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도 구할 수 있네요. 전기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초 시간이 되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1초, 2초, 3초로 사용하지 않아요. 불 켜고 1시간, 2시간 쓰고요. 냉장고 24시간 돌아가고 에어컨 1시간 정도 돌리고 2시간 돌리죠. 그래서 초로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을 써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초로 계산했을 거를 시간으로 계산한다가 전력량이에요. 무슨 뜻이냐?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TV가 있는데 이 TV는 5A를 사용하고 공급은 220V예요. 그러면 얘의 전력량은 5A 곱하기 220V에서 1100W 와트가 돼요. 그러니까 1초에 1100 주를 1초에 사용해요. 하지만 얘가 TV를 2시간 사용하면 2시간 사용하니까 1100 곱하기 3600 곱하기 2인 2 해서 주를 쓰겠지요. 근데 숫자가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2시간 사용이므로 1100 곱하기 2시간 해서 2200WH 와트 C라고 해서 이것을 전력량이라고 해요. 전력량은 암페어 곱하기 전압 곱하기 시간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숫자 2200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5A 곱하기 전압 220V 곱하기 2시간 해서 답이 나온 거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량, 전기 에너지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숫자는 안 나오지만 헷갈리는 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가 자기장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이 영상을 이제 나머지 계속 요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이게 자석이죠. 자석 주변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자석과 자성체 주변에 작용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더라. 요런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배웠지요. 그리고 자기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석 때문에 자기력선이 생기는 이런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자기장의 다른 뜻은 자기력선의 세기입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표현되면 이러한 것보다 여기가 자기장이 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력선이 몰려있는 곳이 자기장이 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힌트가 되듯이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을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 화살표는 똑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N극. 화살표의 방향이 N극의 방향이 됩니다. 요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발전기까지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입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고 언제 배웠냐?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근거로 이제 수업을 녹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뭔 소리냐? 이 전선 주변에 자석에 영향을 받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류가 흐르는데 자석이 없답니다. 자석이 없음에도 자기장이 생긴다. 자석이 없음에도 나침판의 방향이 움직인답니다.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냐? 제가 색깔편을 표시할게요. 자기장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 구멍을 뚫어서 전류를 이렇게 위쪽으로 흘려줬습니다. 전류. 즉, 플러스
흑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류가 이 위에 판을 이렇게 놓고서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은 이렇게 앵글 가리키고 이렇게 앵글 가리키고 여기 쪽에서는 요 뒤쪽에서는 이렇게 앵글 가리키고 이렇게 앵글 가리켜서 이 방향이 이 방향과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돌리는 힘은 멀리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세진다. 멀리 갈수록 약해진다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석 근처에서 힘이 세지고 자석 근처에서 다른 자석을 넣을 때 가까이 있으면 힘이 세지고 멀리 있으면 힘이 약해지듯이 전선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센 자기장이 생기고 멀리 있으면 약한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 손으로 이렇게 이것을 I 전류의 방향 손가락 4개를 B 자기장의 방향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위로 올리면 자기장은 이렇게 뺑 돌아서 작용한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작용한다. 아래를 지나가면 이렇게 작용한다. 응용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전자가 아래로 좀 지나가면 전류의 방향은 위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도 그 전에 배웠으니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응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전자석 만드는 거를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회로를 이렇게 구성시켜 놓으면 I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I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은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에 N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나오고 나오고가 되겠죠. 이 방향으로 다 나오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쪽에서.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전에 바로 요 화면 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화살표의 방향이 N극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감아놓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전자석이 생기게 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을 응용해서 회로를 동그랗게 코일을 만들어 놓으면 전자석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전자석의 기본 원리까지 알았으면 제가 FBI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하나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전선 주변에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장이 생긴답니다. 한번 볼게요. N극이라는 자석이 있고 여기 S극이라는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까만색에 이렇게 파란색의 자기장이 원래 있을 거예요. 파란색이 자기장. N극에서 S극으로. 그런데 여기 전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여러분들 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나오면 엄지
전류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I로 흘러서 빨간색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빨간색 자기장이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댈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갖다 대면 빨간색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장이 파란색 자기장이랑 빨간색 자기장 두 개를 더하는데 잘 봤더니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고요.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네요. 그러면 두 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을 더하면 N극과 S극이고 까만색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방향이 반대니까 뺀 과정, 방향이 같으니까 더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해서 여기는 하나의 자기장이 지나가면 여긴 자기장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긴 좀 쉴 거예요. 그래도 자기장이 약한 곳, 자기장이 큰 곳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더 결과적으로 이 전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늦은 거로 이렇게 들어올렸다고 했죠? 이 전선이 올라갈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얘는, 이 전선은 강한 자기장 때문에 얘가 파란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동을 하는 이유는 힘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힘을. 아까 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요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자석 사이에 자기장 속에 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은 위쪽으로 움직이는구나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은 아까 전에 요 방향과 똑같이 이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전류가 흘러가는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자기장이 생기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냐? 이렇게 생길 거예요. 봅시다. 엄지손가락을 I라고 할 거예요. 전류가 지나가는 방향. 손가락 4개는 외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 전선이, I가 지나가는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다. 전류가 나오면 아까 전에 이곳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했죠. 나오면 외부 자기장이 N극에서 S로 손가락 4개 쪽으로 가면 손바닥은 위쪽을 가리키니까 위로 이동한다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힘 F, 자기장 4개 B, 전류의 방향 I, 손가락을 반드시 꺾어서 꼭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그림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56페이지 그림의 손가락 4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 잘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썼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발전기에 썼어요. 교과서 57페이지 그림을 잘은 못 그리지만 제가 한번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S극, N극.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류자라는 것에 전을 연결했는데 이 마이너스극, 여기 플러스극이에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요 방향, 이렇게 요 방향. 파란색으로 A가 흐르는 자기장을 표시하면 이렇게 파란색 자기장이 바깥쪽 자석 때문에 생겨나겠죠. 그런데 전류는 이 방향이네요. 까만색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 방향으로 지나가고 요 방향으로 지나가겠죠. I가. 그러면 아까 잠깐 한번 제가 요걸로 표시해 볼게요. 오! 손가락 내가 일로 가네. I는 일로 가네. 그럼 힘의 방향은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예, 쉽게 이해가 가겠죠. 이거 있는데 이거 이렇게 뒤집어 내니까 이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니까 이건 이렇게 돌겠지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거 돌 겁니다. 돌았는데 여기가 끊겨서 다시 극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도는 게 계속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서 이거서 여기에 날개를 붙이면 회전이 되니까 모터가 되는 거예요. 선풍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동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원리로 전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동기가 한번 돌아가는 거 다시 FBI로 설명했습니다. I, 손가락 4개 파란색 방향 올라가고, 손가락 4개 파란색 방향 전류가 내려가니까 힘이 받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뱅글뱅글 돈다. 이것이 바로 모터의 원리입니다. 이럴 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전류의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정류자라고 합니다. 정류자. 이렇게 끊기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직류전동기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를 더 공부할 건데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이에요. 전자기 유도는 잠시 뒤에 다음 파에서 하겠습니다.